무슨 수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명화감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 되어 보이시는가요? 1800년대 후반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었던 외제니 황후와 시녀들입니다. 보랏빛 꽃 리본이 달린 흰 드레스를 입고 오른손으로는 꽃을 들고 건네주는 여인이 외제니 황후입니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 궁정 미와 패션의 상징이었죠. 자, 그렇다면 동시대 평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앞서 봤던 그림과 같은 시대에 그려진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입니다. 등장인물은 멋과는 거리가 있는 일하기 좋고 편한 복장을 하고 있죠. 이 시절 대부분의 평민들의 옷차림은 이러했습니다. 다시 외제니 황후가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이들의 복장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표정을 한번 볼게요. 어떠하신가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고귀한 여인들은 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 어떠한가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죠? 이 시대 서양에 살았던 고귀한 여인들, 예를 들어서 마리 앙뚜아네트, 하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조제프의 시시 황후, 다 그랬습니다. 치아를 보이면서 웃는 모습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것일까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무심한 표정을 짓는 것이 당시 상류층임을 표현하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관습이 생겼던 것일까요? 바로 충치와 지독한 입냄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왕과 왕비, 상인, 농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와인, 백반, 물과 허브를 섞은 구취 제거제를 썼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요. 특히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치통과 잇몸병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치로 이를 다 뽑고 홀쭉해진 볼을 감추기 위해서 손뭉치를 물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와 권력은 불평등했지만 왕이나 농민이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평등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은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관리 수업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미술 감상에 있어서 모두가 똑같이 따라야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특정한 방식, 틀은 있지만 이 틀만 고수하게 되면 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까지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술교육 과정에서는 미술 감상법으로 에드먼드 펠드먼의 감상법인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가르치는데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서술은 스캔을 해서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인상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자, 분석 단계에서는 점, 선, 면, 질감, 네, 그림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정보, 특징들이 어떠한지 찾는 단계고요. 해석 단계에서는 앞서 찾은 것들 플러스 책을 더 찾아보거나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해석해보는 단계고요. 판단은 앞에 세 가지 활동을 종합해서 의미를 내려보는 단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미술사학자의 분석 3단계도 있고,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답으로 확정된 그림 감상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성차별 문화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이번 수업은 남학생, 여학생 따로 앉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남녀 학생들이 봐야 될 그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인지적인 부분과 차별로 인해 어떤 느낌이 유발되는지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스하키, 아빠의 마음으로 광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해당 영상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의 꿈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낸 광고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배움 열기에 사용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고 오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브랜드 광고라는 게 있어요. 광고에는 브랜드 광고와 프로덕트, 상품 광고가 있는데 이 브랜드 광고는 지금 보시면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수분 불량으로 제작된다. 누구든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며 이해가 쉽고 현실이 반영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광고는 효과가 장기적이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다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 망설임이 크다고 하네요. 프랑스 철학자 엘리자베스 바댕테레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 둘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 셋째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 특히 어린아이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울음 참기로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딱 3번만 울게 되어 있었죠. 첫째는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도 그날 하루 울고 울면 안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경우라면 부모님이 한날 한시 동시에 돌아가셔야 되겠죠. 아니면 횟수가 늘어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어떤 학생이 세 번째는 남자들 군대 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군대 갈 때는 안 울죠. 군대 갈 때 왜 웁니까? 다 같이 가는 건데. 군대 갈 때 우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갔더니 한 3개월 이내에 들어온 고참들이 수두룩할 때 그때 울게 되는 거죠. 원래는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서양 사회에서 남자다움, 여자다움의 생물학적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으니까 사회 문화적인 특성까지 살펴봐야 남녀의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을 보여주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틀리는 애들이 없습니다. 남성이 눈물 흘리는 사진을 보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안 들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답은 곧잘 맞춥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문제지만 이런 정답이 확실한 문제를 그래도 많이 보여줘야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살에서 7살 정도 된 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흑인 아동들에게 흑인 인형과 백인 인형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놀고 싶은 인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 백인 인형이라고 대답했고요. 예쁜 인형은 어느 것이냐 물으니까 백인 인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게 보이는 인형은 어느 것이냐고 했더니 백인 인형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자신과 닮은 인형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흑인 아이들은 왜 백인 인형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자, 차별을 잘 보여주는 그림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차별은 이런 그림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피스 하나가 부족한데 마침 딱 맞는 피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피스의 색깔이 검은색이고 흰색 피스들이 이 검은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별이란 한 사회에서 성적, 신체적, 문화적으로 다른 특징 때문에 그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 차별을 당연하게 내면화한 결과라고. 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학생, 남학생이 볼 그림을 2페이지로 따로 출력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활동지도 수행하게 했고요. 먼저 여학생들이 볼 사진입니다. 이걸 여자도 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녀에게 남자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여성이 시중 들고 있죠. 남성은 침대에 앉아서 밥상을 받고 있고 여성은 무릎을 다소곳이 꿇고 있고요. 음식을 태워서 울고 있으니 남성이 울지 마라. 맥주는 안 태워 먹지 않았냐고. 맥주 광고인 것 같고요. 싱크대 광고 같아요.
싱크대를 바꿔주면 이렇게 여성들이 부엌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매맞는 여성이 지금 나왔는데 가게에서 커피 시음을 해보고 사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자, 우리 커피는 시음할 필요 없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광고에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남학생들이 볼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이것을 남자도 딸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이 침대에 앉아있고 남자가 무릎을 꿇고 상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네, 그에게 여성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넥타이 광고가 나왔고요. 자, 남성이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워 먹으니까 여성이 와서 괜찮다고, 자, 맥주는 안 태워 먹지 않았냐고, 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고요. 자, 역시나 핑크한 싱크대가 나와 있고 이 싱크대를 갈아주면 남자들이 주방을 떠날 생각을 안 한다. 네. 그리고 옆에는 매맞는 남자가 나왔네요. 커피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할 테니 시음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이런 광고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어봤습니다. 남학생들의 느낌, 여학생들의 느낌 물어봤더니 네,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원본과 그 뒤에 만들어진 광고를 붙여서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엘리 레칼라라는 레바논 출신의 사진가가 작업을 한 것인데요. 가족들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여전히 성차별적인 관념이 있길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역할을 바꿔서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 속의 성차별, 요즘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자니까 봐준다. 아니면 이건 왜 문제일까요? 자, 여성이 주방 일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남성은 여성이 주는 것을 당연히 받고, 자,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당연히 주방 일 한다, 집안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관념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것도 문제죠. 네, 매맞는 남편도 많고 폭력을 쓰는 여성도 물론 있는데 남성은 언제나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때리고 맞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18년도 이후에는 이런 성차별적인 광고가 잘 검색되지는 않고 있고 그만큼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하지만 사고는 얼른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곳은 활동지이고요. 자, 성교육 시간에 역시 성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성평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적어보게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실 그림은요, 성교육 표준안 저학년용 워크북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일단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들이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는데 특이하게도 이런 식으로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하면서. 자, 왜 이렇게 가릴까요? 자, 이유는 보고 싶은 거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왠지 가려야 할 것 같고, 근데 가리기는 싫고 이쪽으로 보겠다. 저는 물어봅니다. 명칭을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거 뭐? 하면 눈이라 대답하고요. 요거는 입, 요거는 손, 요거는 하면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요거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본다. 요거 없으면 못 먹는다. 말을 못 한다. 요거 없으면 못 잡는다. 요거 없으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소리 지르는 뭐 호신용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쓸데없는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르지 못하죠. 저는 말을 합니다. 자,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 어느 특정 한 부위만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손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자, 우린 언제 손으로 가리죠? 네, 못 볼 걸 봤을 때, 무서운 거 봤을 때 가리죠? 우리 몸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못 볼 겁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까? 네, 우리 몸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섹슈얼리티입니다. 성에 대한 태도가 섹슈얼리티거든요. 눈, 코, 입. 다만 그것은 그것으로 존재할 뿐인데 유독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현상, 이것이 섹슈얼리티입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인형이 더 예쁘고 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누군가가 백인이 이쁘다, 백인이 착하다 이렇게 대놓고 가르친 것은 아닌데 은연중에 내면화가 된 것인 것처럼 아이들도 특정 부위가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면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없음에도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현상, 그리고 사회에 의해서 내면화가 된 탓입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은데요. 뒤에서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남자 젖꼭지는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저는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남자 젖꼭지는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자 젖꼭지도 필요해. 왜냐하면 남자도 젖꼭지가 있어야 앞뒤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네, 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 방금 전에 한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고 선생님이 좀 더 찾아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젖꼭지는 남녀 성별이 구분되기 전에 생겨서 남성으로 분화된 이후에는 퇴화해버리고 여성으로 분화된 이후에는 네,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된다고 하네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묻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러면 저는 되물어봅니다. 혹시 아는 친구가 있으면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아는 애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제고 모르는 애들은 또 너무 몰라서 문제고, 어쨌든 정자가 여자에게 옮겨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면 정자가 옮겨져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줄 아는, 그렇게 아는 아이들이 은근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해줍니다. 사람의 몸에는 블루투스 기능 같은 건 없다. 네, 와이파이 기능 같은 것도 없어서 무선으로 정자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V3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기는 감염병이 성매개 감염병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섹슈얼리티는 다양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important라는 뜻이 뭔지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as의 뜻을 물어보면 망설일 것입니다. as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의 기능이 있고 전치사로 뭐뭐로서, 그리고 부사로 뭐뭐만큼, 그리고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에, 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 뜻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잡히는 것이고, 섹슈얼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오랫동안 변해온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줄, 우리가 흔히 들어온 성,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이라는 부분을 섹슈얼리티가 내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성교육할 때 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뜻 딱 생각을 해보면 뭔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이다. 하지만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옷을 벗고 있는 사진들, 그림, 단순히 교육용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뭔가 부끄럽거나 눈을 가려야 할 것 같은, 왠지 생식기를 소중한 곳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 태도,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들 말하는 현상들, 그러한 문화, 이런 게 성이다. 네,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음을 언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메이즈에서 나온 영상을 제가 더빙을 입혀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섹슈얼리티는 동성, 이성에 대한 생각, 태도, 감정, 자기 몸의 기능, 낭만적인 느낌,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과 관련되고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동지입니다. 네, 이렇게 활동지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